지난 1강에서 37강까지 영채설 강의 필수편을 통해서 문법 지도의 중심 부분인 영어 문법 필수적인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영채설 완성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완성편 강의는 앞으로 총 58개 강의로 업로드를 할 예정이고요. 강의를 꾸준히 보시면서 열심히 공부하시면 웬만한 영어 구사에 필요한 모든 영어 문법이 완성될 겁니다. 자, 오늘 공부할 부분은 문장의 구조 뼈대 2번 중에서 주어와 동사만으로 만드는 네모 동그라미 문장, 자동사 문장입니다. 우선 지난 16강에서 배웠었던 네모 동그라미 네모 문장과 오늘 38강에서 배울 네모 동그라미 문장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볼게요. 이 두 문장 구조의 공통점으로는 모두 뼈대 2번 문장 구조이기 때문에 주어 명사가 무슨 행동을 했는가를 말해주는 주어 동사 부분이 동일하게 들어있다는 겁니다. 참고로 이 주어 동사가 문장의 최소 성립 단위라고 했었죠. 그리고 차이점으로는 동사 뒤에 목적어의 유무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는 문장에서 목적어의 의미를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쉽게 넘기지 마시고 꼭 깊게 천천히 공부해 주세요. 먼저 오늘 강의 마지막 부분에 함께 영작해 볼 문장을 보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그리고 이런 내용을 어떻게 영작할 수 있을지 미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지난 16강에서 정의했던 네모 동그라미 네모 문장, 즉 주어 동사 목적어 문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이 문장에 등장하는 대상을 중심으로 봅시다. 보는 것과 같이 주어는 동사라는 행동을 시작한 대상이고요. 그 행동을 받은 다른 대상이 동사 뒷부분에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주어라는 대상과 목적어라는 대상이 다른 대상이라는 겁니다. 주어라는 한 대상이 행동을 시작하고 그 행동을 받는 대상이 다른 대상이 있다는 거죠. 정리하면 이 주어, 동사, 목적어 문장은 대상이 두 개가 나옵니다. 두 개가 나오는데 동사를 시작한 대상 하나, 이게 주어죠. 그리고 동사를 받은 대상 하나, 이게 목적어고요. 그리고 이 둘은 동일한 대상이다 아니다? 동일한 대상이 아니고 다른 대상이다. 자, 이 내용을 잘 깊이 있게 음미해야 됩니다. 반면에 오늘 배울 문장, 즉 네모 동그라미 문장을 보면요. 즉 이 주어 동사 문장은 주어가 어떤 행동을 시작했고요. 여기서는 토니 went, 토니가 갔다라는 행동을 시작한 거죠. 그런데 토니가 또 다른 어떤 대상을 가게 만든 게 아니에요. 즉 행동, 이 동사 행동을 받은 대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토니가 간 거죠. 이 갔다라는 행동을 받은 대상도 그래서 토니예요. 여기서 토니는 행동을 한 대상이자 그 행동을 받은 대상이죠. 그래서 이 네모 동그라미 문장에는 대상이 두 개가 아니라 하나만 들어있게 됩니다. 자, 이 개념도 잘 기억하시고요. 이 네모 동그라미 문장의 의미는 주어가 동사한다 이고 주어가 행동을 시작하고 또 그 행동을 받을 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네모 동그라미 네모 문장과 네모 동그라미 문장을 함께 비교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Tony ate cheeseburger. 이 네모 동그라미 네모 문장인데 여기에서 토니라는 대상이 먹다라는 행동을 시작했고 그 행동이 다른 대상인 치즈버거에 갔습니다. 치즈버거가 먹힌 거죠. 이렇게 동사의 행동을 다른 대상에게 보내는 동사를 타동사라고 합니다. 여기서 타는 한자로 다를 타자입니다. 다른 대상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타동사로 만든 문장을 편의상 타동사 문장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즉 네모 동그라미 네모 문장은 타동사 문장이에요. 그리고 토니 went,
이 네모 동그라미 문장에서 토니라는 대상이 가다라는 행동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 행동을 받은 다른 대상이 있는 게 아니라, 즉 토니가 다른 대상을 가게 한 것이 아니라 토니 자신이 간 거죠. 이렇게 동사의 행동을 다른 대상이 아니라 주어 자기 자신에게 보내는 동사를 자동사라고 합니다. 자는 한자로 스스로 자입니다. 자기 자신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자동사로 만든 문장을 편의상 자동사 문장이라고도 합니다. 즉 네모 동그라미 문장은 자동사 문장이에요. 자, 이 두 종류의 문장을 한번 구별해 봅시다. 여기 한국어 문장 몇 개가 있는데요. 잠시 영상을 멈추고 한번 읽어보시면서 각각의 문장에 이 대상이 몇 개가 등장하는지, 한 개인지 두 개인지, 그래서 타동사 문장인지 자동사 문장인지 스스로 파악해 보세요. 자, 같이 해볼까요? 해가 떴다. 주어는 해. 해가 한 행동은 떴다. 해가 다른 대상을 띄운 건가요? 아니죠. 자기 자신이 뜬 거죠. 그러니까 이 문장은 자동사 문장. 세계 인구는 변한다. 주어는 세계 인구. 세계 인구가 하는 행동은 변하고 있네요. 세계 인구가 다른 대상을 변화시키는 중인가요? 아니죠. 자기 자신이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장도 자동사 문장. 나는 한국에서 산다. 주어는 나. 내가 한 행동은 산다. 내가 다른 대상을 살게 만드나요? 아니죠. 나 자신이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장도 자동사 문장이에요. 한국에서는 22강에서 배운 장소의 부속을 이 자동사 문장에 붙인 겁니다. 나는 물티슈를 샀다. 주어는 나. 내가 한 행동은 샀다. 내가 다른 대상을 산 건가요? 네, 맞습니다. 내가 나를 산 게 아니라 물티슈를 샀죠. 그러니까 이 문장은 타동사 문장.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다. 주어는 끔찍한 사고. 끔찍한 사고가 한 행동은 생긴 거죠. 발생했다. 이 사고가 다른 대상을 발생시킨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이 문장은 자동사 문장. 그는 초콜릿을 좋아한다. 주어는 그. 그가 한 행동은 좋아한다. 이 남자가 다른 대상을 좋아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남자는 자기 자신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초콜릿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은 타동사 문장. 내 고양이는 가끔 책상에서 잔다. 주어는 내 고양이. 내 고양이가 하는 행동은 잔다. 이 고양이가 다른 대상을 재우는 건가요? 아니죠. 자기 자신이 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장은 자동사 문장. 가끔과 책상에서는 모두 이 자동사 문장에 옵션으로 붙은 부속이죠. 가끔은 우리 29강에서 배운 빈도부사고요. 책상에서는 22강에서 배운 장소 부속이네요. 자, 이 문장들을 영어로 만들어 보면 이렇게 됩니다. 한번 스스로 살펴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자동사 종류를 몇 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자동사는 주어가 주어에게 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주어가 자기 자신을 움직이거나 이동하거나 꾸준히 하거나 변하는 행동 등이 주로 자동사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가령 이러한 행동들이죠. 이런 동사를 무작정 외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원리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면 주어가 주어에게 손쉽게 할 수 있는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 수 있죠. 영어로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 외에도 상식적으로 주어가 주어 자신한테 흔히 할 수 있는 행동이라면 자동사로 간주해서 자동사 문장을 만들어서 사용하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에 killed, 죽였다 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주어는 Mike.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아주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마이크가 자기 자신을 죽인 거예요. 자살을 한 거죠. 이 문장은 주어가 죽이다 라는 행동을 시작했고 누구를 죽였냐면 자기 자신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자동사 문장 형태로요. 목적어가 필요 없죠. 다른 대상이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문장을 마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kill이라는 행동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주어가 주어에게 흔히 할 수 있는 행동으로 보기가 어렵죠. 즉, 우리 사회와 우리 대중은 이 kill을 자동사로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kill이라는 동사를 거의 언제나 타동사로 사용합니다. 즉, 자기 자신을 죽였다는 의미보다는 주어 말고 다른 어떤 대상을 주어가 죽였다, 뭐 이런 의미로요. 그럼 이제 이 빨간 목적어 자리에 주어 자신을 써줘야 마이크가 그 자신을 죽였다라는 의미로 이해가 되겠죠. 자, 그래서 마이크의 대명사인 him을 썼습니다. Mike killed him. 이렇게 해서 마이크는 자기 자신을 죽였다는 문장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타동사 문장에서 이 두 대상을 다른 대상이라고 했었죠. 즉, 여기에서 마이크와 힘은 다른 사람인 겁니다. 즉, 마이크는 자살을 한 게 아니라 살인자가 된 거죠. 자, 그러면 도대체 마이크가 자살했다라는 올바른 문장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건가요? 이 타동사 문장 구조에서 마이크와 힘을 같은 사람으로 만들면 되는데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목적어가 있습니다. 바로 himself입니다. 이 himself를 제귀대명사라고 합니다. 제귀대명사는 주어, 동사, 목적어, 이 타동사 문장에서 주어와 목적어가 다른 두 개의 대상이 아니라 똑같은 하나의 대상이다 라고 말하고 싶을 때 그 목적어 자리에 쓸 수 있는 대명사입니다. 목적어가 주어로 다시 돌아간다고 해서 제귀입니다. 다음과 같이 인칭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귀대명사가 있습니다. 한 가지 규칙은 제귀대명사 끝부분에 self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요. 이 대상이 단수라면 그냥 self, 복수라면 selves가 들어갑니다. 다음으로 이번에는 자동사 문장에 장소, 시간, 부속을 붙여보겠습니다. 자동사 문장은 이렇게 두 단어, 주어, 동사만으로 문장을 만들 수 있는데요. 뭔가 말 속에 내용이 별로 없는 느낌입니다. 정보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이렇게 추가 정보를 붙여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보 가치도 높아지고 비로소 말할 가치가 있는 문장이 되는 거죠. 지난 22강에서 배운 장소, 시간, 부속들도 자동사 문장에 아주 빈번하게 붙어서 잘 같이 사용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금 색다른 자동사 문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고급 내용일 수 있는데 만일 좀 어렵거나 헷갈리거나 하면 그냥 아직은 잘 몰라도 되는 내용이니까 그냥 마음 편히 들어주세요. 여기 한국어 문장이 있습니다. 문장 구조를 분석해보면 전부 다 주어, 동사, 목적어 형태의 타동사 문장이죠. 그래서 영어로도 타동사 문장으로 만들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한국어 동사에 해당하는 영어 동사는 목적어까지 포함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해요. 보는 것처럼 그냥 wave라는 동사가 흔들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손을 흔들다 이렇게 손을까지 포함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동사 문장을 만들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타동사 문장 같기도 하고 의미는 타동사죠. 그 형태는 자동사 문장 같기도 합니다. 나머지 동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drive 자체가 차를 운전하다, vote 자체가 투표를 하다 또는 투표하다, spit 자체가 침을 뱉다 또는 침 뱉다의 의미가 됩니다. 이런 동사들로 만든 이 자동사 문장들도 흔히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럼 앞에서 봤던 한국어 문장을 영작해 봅시다. 주식 가격이 떨어졌다. 주어는 주식 가격. 이 주어가 한 행동이 떨어졌다. 다른 대상을 떨어뜨린 게 아니라 자기가 떨어진 것이므로 the stock price decreased. 이런 자동사 문장이 됐습니다. 갑자기 그 귀신은 사라졌다. 주어는 그 귀신. 이 주어가 한 행동이 사라졌다.
다른 대상을 사라지게 만든 게 아니라 자기가 사라진 것이죠. 그러니까 that ghost disappeared. 자동사 문장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갑자기는 suddenly라는 부속인데요. 문장 맨 끝에 붙였습니다. 칼 세이건은 1996년에 죽었다. 주어는 칼 세이건. 이 주어가 한 행동은 죽었다. 다른 대상을 죽게 한 게 아니라 본인이 이제 노환으로 돌아가신 거죠. 자, 그래서 칼 세이건 died. 이런 자동사 문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1996년에는 시간 부속이죠. 그래서 문장 끝에 in 1996. 아기들은 태어나자마자 운다. 자, 이 문장과 이 밑에 있는 문장은 사실 우리 지난 22강에서 영작을 한번 해봤던 문장인데요.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보면, 자, 주어는 아기들. 이 주어가 한 행동이 운다. 다른 대상을 울게 한 게 아니라 아기들 자신이 운 거죠. 그래서 자동사 문장으로요. Babies cry. 태어나자마자는 탄생이라는 딱 그 시점에 이 의미로 추상적 시간 부속이라고 했었죠. At birth. 바람이 지난주에는 거칠게 불었다. 주어는 거칠게가 아니라 바람이죠. 자, 바람이 한 행동은 바람이니까 불 수 있죠. 불었다. 바람 자신이 분 것이니까 the wind blew. 역시 자동사 문장. 그리고 지난주에는 시간 부속 last week. 그리고 거칠게는 violently로 아직 배우지 않은 부속이지만 이것도 부속이고요. 내 딸은 잘한다. 자, 주어는 내 딸. 이 주어의 행동은 잘한다. 주어 자신이 자라나는 것이기 때문에 자동사 문장으로 My daughter grows. 내 딸은 식물을 기른다. 주어는 내 딸. 이 주어의 행동은 기른다 또는 자라나게 하다. 주어 자신이 자라나는 게 아니라 식물을 자라나게 하네요. 그래서 두 개의 대상이 나온 타동사 문장이죠. 타동사 문장으로 주어 동사는 My daughter grows. 그리고 뒤에 목적어가 식물들 plants. 자, 이 문장이랑 바로 윗문장 My daughter grows 이 두 문장을 살펴보면요. 동사는 grow로 동일합니다. 자, 이렇게 자동사도 되고 타동사도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동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복잡하거나 어려운 건 아니고요. 이 자동사, 타동사의 원리를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동사 행동을 주어 자신이 다시 받게 만들 것이냐 또는 다른 대상인 목적어에게 받게 할 것이냐 이거를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자동사 또는 타동사로 문장을 만들면 되는 거죠. 그 좀비는 자기 자신을 먹었다. 굉장히 어떤 공포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흔하지 않은 범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자, 주어는 그 좀비. 자, 좀비가 한 행동은 먹었다. 보통 우리는 다른 대상을 먹게 되는데 여기서는 다른 대상을 먹는 게 아니라 특이하게도 자기 자신을 먹었습니다. 자, 이렇게 주어와 목적어가 동일한 경우에 목적어 자리에 제귀대명사를 쓴다고 했었죠. 그래서 the zombie ate. 뭘 먹었냐면 뒤에 목적어 itself. 자, 여기까지 영작 연습을 해봤고요. 내용을 정리하면 자동사 문장에는 장소, 시간 같은 부속이 대부분 붙어서 문장이 좀 길어지면서 정보 가치도 높여준다. 자동사와 타동사가 모두 가능한 동사들도 많이 있다. 그리고 주어와 목적어를 동일한 대상으로 보려면 목적어 자리에는 제귀대명사를 사용한다. 자, 이 정도로 정리까지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자동사 문장과 목적어의 의미를 공부했습니다. 문법 지도로 돌아와서 오늘 배운 자동사 문장 구조의 위치를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내용을 복습해 보세요. 자, 다음 시간에는 동사로 이동하겠습니다. 동사의 세 가지 줄기 중에서 상, 그리고 이 두 가지 상 중에서 진행상, 현재 진행상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